안녕하십니까.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제도 소개 및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국토안전관리원의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설계의 안정성 검토 제도 소개 및 보고서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 안정성 검토 제도 소개, 두 번째로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방법의 순서대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안정성 검토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첫째, 건설공사 실시 설계 안정성 검토의 제도 소개, 둘째, 설계의 안정성 검토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실시 설계 안정성 검토 제도 소개 중 설계 안정성 검토의 정의 및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의 안정성 검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설계 안정성 검토란 건설공사를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나누어 보았을 때 설계 단계에서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중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설계 안정성 검토의 목표는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건설 현장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설계 단계의 안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안정성 검토의 법적 관련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안정성 검토의 관련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2항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제5조의 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또 설계의 안정성 검토가 만들어지게 된 제도 시행 이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11월부터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건축물 안전강화 조합 대책에 설계 사전 안정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6년 1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의 2가 신설되었고, 2018년 12월 건설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항에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 검토 의무와 검토 결과의 국토교토부 장관에게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019년 6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계 안정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의 안정성 검토의 제출 시기 및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계의 최종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제출 시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 2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따라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발주청 발주 건설공사의 실시 설계 영역이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공공건설공사의 실시 설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안정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는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불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2의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가설구조물은 크게 4가지 항목, 비계, 거푸집, 동바리, 지붕공,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브라켓 비계,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치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은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새로 추가 시행되었으므로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 소개 부분의 마지막인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장에서 설명드린 절차대로 작성된 설계의 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주청과 설계자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는 업무 수행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자와 발주청이 협의하여 설계의 안정성 검토서가 작성되면 발주청은 설계자에게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를 하여야 하며 2019년 7월 1일 이후 법 개정 이후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의 안전검토 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여 검토 의견에 따른 조치 결과 작성 후 최종 검토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곳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주청과 설계자의 작성 주체별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음 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표는 세로축이 사업 단계별 그리고 가로축이 참여자별 업무와 절차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로축의 사업 단계별로 절차를 살펴보면 1. 사업계획 2. 설계발주 3. 설계시행 4. 공사시행의 4단계로 나뉘고 여기에 초기 단계인 사업계획과 설계발주는 발주청이 주로 담당해야 할 업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설계시행 단계에서는 주로 발주자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임무와 절차들이 나오며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절차들이 설계의 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진행되는 단계별 과업으로서 주체별로 나누어서 각각 과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발주청과 설계자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의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은 각각의 과업 주체자인 발주청과 설계자의 역할이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을 위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의 안전검토 보고서 작성 주체별로 발주청과 설계자의 세부적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주청의 역할은 첫째, 설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위험 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설계의 안정성 검토 및 승인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총괄 관리가 발주청의 역할입니다. 다음 설계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자의 역할은 첫째, 설계한 설계 조건을 바탕으로 설계 과정 중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이상으로 설계 안정성 검토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제부터는 설계 안정성 검토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안전검토 보고서 작성 방법으로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설계 안전검토 보고서 작성 순서 둘째, 검토 보고서 작성 방법으로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설계 안전검토 보고서 작성 순서 둘째, 작성 항목 셋째, 작성 중요 항목 넷째, 위험요소 프로파일의 활용 방안 다섯째, 위험요소의 도출 사례 여섯째, 벌칙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그림은 설계의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한 개념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총 6단계로 순서를 표현하였는데 위험요소 프로파일 활용 및 해당 건설공사 내용 발췌 그리고 위험성 평가표 작성 및 저감 대책을 선정 마지막으로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의 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순서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단계별 개념들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개념들을 시작으로 설계의 안정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전체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항목 및 주요 작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항목 순서는 먼저 대상 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설계 안정성 검토 절차, 설계 안정성 평가, 위험성 평가표 요약, 잔여 위험 요소, 기타 순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 작성할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나 있으며 그중 세 번째 설계 안정성 평가에는 각 사업별 발주청과 협의한 위험성 허용 수준 협의 후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 후 대안 평가 시상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잔여 위험 요소에는 저감 대책 수립 후 잔존하는 잔여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에는 결과를 요약하고
저감대책 상세 도면 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설계의 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에 발주청과 설계사가 협의해야 할 중요 사항 중 설계의 안정성 검토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은 보고서 작성 준비 단계로 설계의 안정성 검토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수준 및 건설제의 목표를 명기하고 해당 결정사항과 일정 및 특이사항을 발주청과 설계자의 협의하에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을 꼭 유의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많은 보고서에서 협의록의 결정사항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시한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예시사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협의록 작성을 하시고 있는데 특히 설계사와 발주청의 협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또한 담당자의 검토 날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른쪽 그림의 위험성 허용 수준은 발생 빈도와 사고 심각성의 곱으로 평가하는 매트릭스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위험 요소에 대한 위험성의 허용 여부 수준은 저감 대책 수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건설 안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허용 가능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장에 있어서 왼쪽 편은 위험성 평가 협의사항 회록 예시로서 앞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협의한 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여기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도출된 위험 요소에 대한 저감 대책을 진행하는 회의록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저감 대책을 선정할 때 주의사항들은 파란색 글씨로 작성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회의록 및 협의사항에서 담당자 날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감대책 평가표 양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감대책 평가표는 도출된 위험 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단계별 세부 항목을 작성한 후 이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감대책 평가표에서는 도출된 위험 요소에 대한 해결 단계와 저감대책 단계에 대하여 발주청과 설계자가 협의한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안 1안과 대안 2안에 대한 선정 방법과 가중치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험요소 프로파일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의 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시공 중의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저감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위험요소 프로파일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험요소 프로파일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위험요소 프로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험요소 프로파일 항목으로 이동되며 여기서 위험요소 프로파일 순위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과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순으로 공종별 위험요소 프로파일이 접수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각 현장마다 해당되는 공종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서칭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가설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을 활용하는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장과 같이 화면의 빨간 박스 안에 보기와 같은 각 시설물별 공종별로 흙막이 가시설의 위험요소 프로파일에 대한 자료가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왼쪽 상단부터 보시면 시설물 종류별로 토목과 건축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토목에 대한 부분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위 분류별로 상하수도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등 각 시설 및 공종별로 공사 종류마다 구분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해당 설계 현장에 맞게 적용하도록 자료를 추출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좀 더 자세한 위험요소 프로파일 추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다시 위험요소 프로파일 탭에서 이번엔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요소 프로파일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위험요소 프로파일 찾기 항목이 나열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요소 프로파일 탭이 생성이 되는데 상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을 보면 시설물 종류, 공종별, 작업 프로세스, 위험 발생 객체 등 빨간색 박스 안에 각 주제별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각 주제별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 찾고자 하는 각 공종별이나 작업 프로세스별로 위험 요소 프로파일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은 위험 요소 프로파일 순위로 찾기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원하는 공사 항목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표시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엑셀 파일로 정리된 위험 요소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도출을 통한 저감 대책표를 작성한 사례를 통해 저감 대책표 작성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의 도출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돌붙임 공사 중에 외부 비계 위험 요소를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외부 비계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구조 안정성 검토 실시 및 시공 상세도면 작성으로 저감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건축공사에서 도출된 위험 요소로 작성된 대안평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맨 위의 표에 나온 바와 같이 위험 요소의 해결 단계를 설계 단계에서 해결하도록 설정하였고 저감 대책 단계는 기술적 제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안 1과 대안 2에 항목별 가정치를 적용하여서 총점이 높은 대안 1로 설정한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자와 총괄 책임자의 서명란에 날인하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와 관련하여 관련 벌칙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의 제재사항이 있음을 참고하시어 꼭 해당 공사의 설계의 안정성 검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로 참고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의 안정성 검토 제도 정착과 완성도 높은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미흡한 점이나 보완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꾸준히 홍보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